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파킨슨TV의 단골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과 정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 박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요. 얼른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이웅우 교수님, 테이블이 없어졌어요. 짜잔. 잠깐 없앤 거고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저희가 환자들이 어떻게 불편한 증상을 이기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넓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 그런가요? 좀 기대되는데요. 근데 불편한 증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전 7번째 이야기는 내 불편한 증상을 잘 설명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뭔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꿀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마도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 불편하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걱정되는 증상은 아마 낙상일 겁니다. 낙상, 즉 넘어짐과 관련된 증상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분들은 시즌1의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증상 중에서 짧은 시간 중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 증상 중에 하나, 그리고 비운동 증상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운동 증상 중에서는 동결보행, 그리고 비운동 증상 중에서는 기립저혈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상을 이기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좋게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이 골고루 섞여 있네요. 이 두 가지가 파킨슨병의 낙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증상들인 것 같은데 먼저 동결보행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정승호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시즌 1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결보행은 파킨슨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동결보행, 걷는 게 얼어붙는다라는 뜻이고요. 발바닥에 풀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발이 잘 안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첫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첫걸음을 떼고 나면 그래도 걷는 게 용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매 순간순간 동결보행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름이 특이해서 잘 기억을 하는데요. 이 증상을 좋게 하려면 우선 언제 증상이 심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동결보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급해지면 동결보행이 심해집니다. 둘째, 첫 발을 뗄 때 혹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 심해집니다. 셋째,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동결보행이 심해집니다. 넷째, 걷다가 뒤로 돌거나 옆으로 돌 때 동결보행이 심해집니다. 다섯째, 좁은 문을 지나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동결보행이 심해집니다. 네, 동결보행이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이웅우 교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네. 자, 여기 일단 대본을 좀 놓고 여기서 출발할 건데요. 여기 중간에 좁은 문이 있어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문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이가 매우 좁다고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 출발할 때 보행 동결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발바닥이 땅에 들러붙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어렵다가 이제 처음 떨어지고 나서는 잘 걷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쯤에서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멈칫멈칫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첫 발 떼기 어려운 게 증상인데 중간에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칫멈칫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승호 교수님 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환자분
이렇게 이제 돌 때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돌 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저희 목표 지점이 저기면 여기서 거의 다 왔다 싶으면 이때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행 동결 증상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렇게 걷다가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걷다가 특히 누가 말을 시키면 대화를 해야 되면 주의를 여기에만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 같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긴장될 때도 이런 보행 동결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발이 가다가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데 상체만 미리 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시는데 훨씬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심호흡을 하면서 여유 있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걸을 때 어떻게 걸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을 뗄 때 특히 보행 동결이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항상 첫 발자국은 무릎을 높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큰 스텝으로 걷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을 높게 든다고 생각을 하고 걸으면 좀 더 첫 발이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높게 드는 것이 그것도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한쪽 발을 옆으로 살짝 혹은 뒤로 살짝 뺀 다음에 걸음을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팡이 같은 걸 사용해서 지팡이를 먼저 짚은 후에 거기까지 내 발이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발을 내디디면 보행 동결이 조금 더 잘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걸을 때 시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걸을 때 흰색 줄무늬 부분을 골라서 밟는다고 생각을 하면 동결 보행이 조금 더 덜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기 힘든 동결 보행 환자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렇게 선을 밟거나 뭐 지팡이를 따라가거나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더 용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도 이런 시각적인 큐를 사용해서 자주 다니는 공간,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곳까지 가기 편하도록 테이프나 발자국 스티커 같은 거를 발걸음에 맞춰서 붙여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음악이나 메트로놈 박자 같은 걸 속으로 세면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마다 어떤 방법이 잘 듣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각자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신기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편한 걸음인데 파킨슨 환자분들께는 이 첫 걸음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좁은 곳을 지날 때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봤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사실 이제 좁은 곳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원인이 없어야 되니까 좁은 곳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서 집에 다닐 때는 장애물을 좀 많이 치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잘 움직이실 수 있도록 널찍한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요.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좁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는데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려고 했더니 발이 안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걸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추지 말고 제자리 걸음을 조금 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 바로 기다리시지 말고요. 조금 멀리 있어서 좀 출발한 다음에 걸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승호 교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불러주셨을 때 누구야 하면은 몸을 휙 돌리면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몸을 돌릴 때는 제자리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가서 크게 도는 방식으로 뒤를 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 보행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첫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발 움직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첫 발 떼는 방식, 이제 박민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발이 잘 떨어지는지를 익숙해지고 그걸 알아내서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킨슨 병 약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이 약을 먹어도 이런 증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런 동결보행도 어떤 동결보행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동결보행이 약효가 없을 때만 주로 나타나는 분이라면 약제를 올리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첫걸음이 중요한데 첫걸음부터 잘 떼지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요. 갑자기 보행 동결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결보행 대처법까지 보셨고요. 이제 다음 증상으로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는 기립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기립성 저혈압이 낙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복습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희경 씨, 네. 빈혈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뭐 이러잖아요. 일단 머리가 네. 띵 하고 어지러운 느낌? 네, 맞습니다. 저는 있어 보질 않아서 잘 아, 모르는데 그러세요? 책에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혈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혈액 내에 이제 산소를 운반해 주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있는데요. 그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게 빈혈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뇌로 충분히 못 주니까 어지럽다, 뭐 약간 띵하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근데 기립저혈압은 헤모글로빈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뇌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뇌로 충분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처럼 어지럽다, 눈앞이 캄캄하다, 아주 심하면은 의식을 잃는 실신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박민철 교수님, 파킨슨병 환자가 이런 기립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방금 이웅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는 기립성 저혈압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겹쳐집니다. 이제 우선 파킨슨병 자체가 자율신경계를 잘 침범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킨슨병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다 보니 운동을 못하면서 근육량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파킨슨병에 쓰는 약물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일부는 잘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뇌로 헤모글로빈 자체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충분하게 가지 못하면 실신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군요. 파킨슨병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왜 많은지도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이면 왜 머리로 피가 잘 안 가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다리에 있던 혈액들이 머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혈관을 짜주는 기능의 이제 자율신경 기능 중에 일부입니다. 파킨슨병에서 이런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 쪽, 아래쪽에 머무르게 되고 충분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머리로 보낼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니 머리로 잘 못 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에서 대략 30% 이상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심혈관 질환이 없다면은 조금 짜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술 자체가 자율신경 기능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하셔야 되고요. 보통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 파킨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식을 하게 되면 그 머리로 가는 피가 위쪽으로 더 쏠리기 때문에 그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소식을 하는 게 이런 자율신경 기능 부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은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잘 때는 베개를 좀 높게 해서 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민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리에 피가 몰려 있어서 머리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쓰는 그런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르신들 보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어느 연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혈압약을 드시는데 이게 혈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혈압약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파킨슨병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들도 혈압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압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이 들어가면 혈압이 알아서 정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고혈압약 좋은 거 아니야? 매스컴에서 고혈압약 꼭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고혈압이 걱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혈압이 높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혈압이 낮으면 그 즉시 실신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건 기립저혈압이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고혈압 약을 드실 때 이게 아주 똑똑해서 혈압을 아예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무작정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알아서 떨어져 있으면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끊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전립선 이제 지나가는 요도를 확장시키는 약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같이 드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결보행 증상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을 이겨낼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TV가 이번 이야기도 요약 정리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 병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시즌2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들 오늘 일어나서 이것저것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환자에 대한 찐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었을 텐데 오늘 알려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 보행 동결이랑 기립성 저혈압이 진료 현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알려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오늘 영상을 추천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고 꼭 숙지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볼 때 이제 말하고 주고 싶은 내용이 많아도 얘기하다 보면 깜빡하고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웅훈 교수님은 오늘 직접 시연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리얼하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 알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 오늘 소감 어떠세요? 네, 사실 몸치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면서 동결보행, 보행동결 이렇게 좀 섞어 쓴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 같은 의미니까 그거는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증상들을 설명드리는 게 저희가 파킨슨 TV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파킨슨병 환자만 보행동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양한 병들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립저혈압도 마찬가지거든요. 파킨슨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운동 질환에서도 기립저혈압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또 동일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이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